오랜만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마티스의 원작 200여 점 전시라는 소개글을 보고 얼리버드 기간 때 반값에 티켓을 구매하여 전시를 기다렸으니 전시 오픈 소식이 반가울 따름이었죠. 사실 블록버스터급 전시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전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 전시된다면 가보겠지만 가급적 대형 전시는 기본적으로 피하고 봅니다. 여튼 마티스만의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의 원작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포비즘, 야수파 창시자의 원화를 직접 본다는 생각과 반값의 입장권을 구했으니 두 배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네이버 바이브 앱을 다운로드하면 안녕하세요,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의 음악 감독과 오디오 도슨트를 맡은 뮤지션 정재영입니다 라는 친숙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듣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시장 초입은 마티스가 태어난 것과 그의 스튜디오, 그리고 마티스 후기 작품 배경이 된 니스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행을 못 다닌 지 너무 오래인지라 여행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불쑥 듭니다. 초입은 마티스의 판화와 드로잉 작품이 있는데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800여 점의 판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강렬한 색채의 마티스 그림만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많은 판화 작품이 있음에 놀랐습니다. 흑백의 판화 작품 속에서 마티스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세밀하게 표현된 모델의 모습 속에서 섬세함을 느껴볼 수도 있어요. 판화는 기본적으로 나무나 고무판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볼록하게 한 후 그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볼록판화, 금속판에 애칭을 하거나 긁어내서 오목해진 부분에 잉크를 채워 찍어내는 오목판화, 그리고 돌이나 유리에 그림을 그려 찍어내는 평판화, 그리고 실크와 같은 섬유 구멍으로 물감을 보내는 공판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티스의 잉크 드로잉, 동판화, 목판화, 리놀륨 판화뿐 아니라 유화 작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다양한 석판화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드로잉 작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그냥 쓱 그린 그림 같지만 마티스는 이 잉크 드로잉을 하기 위해 수백 번씩 예비 작업을 한 후에 그린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니 마티스 하면 색이 떠오르지만 단순화된 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적 묘사보다는 극한의 간결함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을 보니 모델들의 미묘한 감성과 느낌이 단순한 드로잉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가를 찾아봐도 좋을 듯하네요. 물론 보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여인은 다 다를 테지요. 연이어 오목판화의 한 종류인 아쿠아틴트 작품들이 보이고 이 부분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아쿠아틴트 작품들은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동판에 송진가루를 올리고 송진가루 사이사이로 부식시켜 작품을 완성하는 기법인데요. 보통은 작은 점들이 표현되게 할 때나 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단순한 그림을 아쿠아틴트 기법으로 제작한 점이 조금은 의외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짧은 소견일 뿐 마티스의 작품 의도를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이에 따른 설명이 없음을 아쉬워할 수밖에요. 79세의 마티스는 인도계 여성 나디아를 만나 이렇게 간략한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작품의 설명을 보지 않고 멀리서만 봐서는 드로잉인지 석판화인지 아쿠아틴트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흑백의 판화만 보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전시장 벽면에 사람은 색에서 마법에서 비롯된 것 같은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 오브 마티스라는 화려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5,000장이 넘는 마티스의 원화 이미지를 학습한 후 마티스의 컬러 및 드로잉을 다시금 새롭게 재현한 작품이라네요. 그러나 옛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미디어 아트보다는 원화를 보지 못한 것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전시 중반을 넘어갑니다. 마티스가 마련했던 종이 오리기 기법, 컷아웃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위를 붓처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는데 가위가 연필보다 더 감각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 그리기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70이 넘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오리기 작업을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고령이 되어 작업하기가 힘들어질 무렵 침대나 안락의자에 누워 종이를 오려 만든 작품들, 단연코 눈에 띄는 작품은 입장권에 디자인된 라 제르브라는 작품인데 예쁩니다.
설명을 보니 마티스의 마지막 컷아웃 작품을 1953년 석판화로 찍어낸 것이라고 쓰여 있네요. 핸드폰 케이스에 장식되고 인테리어 소품에도 많이 이용되었던 작품입니다. 1869년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나 법률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맹장염 수술을 받고 누워있을 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작업 활동을 하여 30대 후반 가을 살롱전에서 야수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1900년 전후 마티스는 5가지 이하의 색을 사물의 자연색보다는 작가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유화를 그리면서도 판화, 일러스트, 북디자인, 섬유 디자인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몸이 아플 때에도 작품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전시 끝에 쓰여진 글귀에서 마티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느껴집니다. 앤디 워홀은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마티스가 되고 싶다 라고 했고 결국엔 오직 마티스가 있을 뿐이다 라고 파블로 피카소가 말했네요. 저에게는 얼리버드 티켓값이 아니라면 살짝 아쉬운 전시이긴 합니다. 드로잉, 판화로만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조금 피로감이 왔거든요. 작품이 다양하기보다는 연작 시리즈처럼 전시되어 있어요.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작품의 크기만으로도 아 또는 와 하는 감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소품 위주라 자세히 살펴보기도 좀 힘들었어요. 애초에 200여 점의 원화라는 기대감보다는 마티스의 드로잉과 판화 또는 말년의 종이 오리기 작품을 보기 위해 간다고 생각했다면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느낌이 있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에 만족했겠지만 화려한 색채의 그림이 없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전시는 4월 10일까지입니다.